안녕하십니까. 맹경순의 아름다운 세상, 저는 맹경순입니다. 네, 오늘 아침에 일어나셔서 뉴스 보시니까 좋으셨어요? 네, 드디어 올림픽에서 금메달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올림픽은 참 좋은 거예요. 특별한 감동이나 기쁨 없이 사는 사람에게도 순간적으로 의욕과 기쁨과 하나됨을 경험하게 합니다. 네, 늘 금메달이나 메달 소식이 나오고 나면은 참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이 그 선수 가족들이 얼마나 가난한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나, 이런 뒷얘기가 나오면은 정말 우리나라는 얼마쯤 가야 이 선수들이 행복하고 즐겁게 일상사로 운동을 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에게 이런 큰 기쁨을 준 것에 감사하고 또 그렇게 힘들게 살게 한 것에 미안한 마음 갖게 되는 그런 아침입니다. 그래도 이 기쁨 같이 나눌 수 있는 기쁨이라는 게 참 좋죠. 네, 문광님이 9시에 정확하게 출첵을 해주셨는데요. 댓글들을 쭉 아래로 밀어보니까 8시 55분, 사실 저희 시간은 아니지만 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출첵을 하신 푸아님이 계십니다. 이런 경우는 누구를 제일 먼저 출첵하셨다고 봐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마리로사님, 로케양님, 헬레나님, 그리고 뽀리님, 눈 그친 강릉 경포 호수 사진을 담아주셨어요. 경포호를 이렇게 멀리 찍으니까 정말 이국적으로 보이는데요. 이뻔한 세상님, 시유인님 출첵하셨고요. 중년공시생님, 금메달 소식에 정말 기뻤습니다 하셨어요. 왕싸가지님의 공지사항 알려드려야 되겠네요. 경남 지역 사업계획과 역할분담 끝장 토론회가 있습니다. 저 제목도. 조합원, 비조합원들 많이 참석하셔서 의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지역 국민TV가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게 제발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하셨어요. 2월 15일, 그러니까 이번 토요일이죠. 오후 5시 마산 합보구 창포동 2가 유성빌딩 1층 갤러리 디따 커피에서 모이신다고요. 그런 거죠. 네, 연락처 게시판에 나와 있습니다만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지역번호 055-246-4709 246-4709로 연락 주시고, 카페 사진도 올라와 있는데 굉장히 분위기 있습니다. 어느 틈님, 한 주의 중간이 넘어가는 수요일입니다. 이상화 선수처럼 모든 일 즐겁게 잘 되시기 바랍니다 하셨어요. 네, 이렇게 많은 분을 와주셨어요. 버지니아 울프님 오셨고요. 엉겅키 사랑님, 저희가 초대한 영화 보러 이제 오신다고요. 친구랑 만나 저녁 먹고 차 마시면서 영화 시간 기다릴 겁니다 하셨어요. 이른봄님, 배냉이님, 또 이분은 누구십니까? 띵까띵까님, 출첵 처음 하신다 그러셨어요. 네, 그러세요. 반갑습니다. 동욱이맘 지연님, 어제 영화 잘 보셨다고요. 주인공 이야기가 무조건 들이대는 거라고, 그럼 무엇이든 하다 보면 꿈을 향해 가고 있는 거라고, 이런 대사가 마음에 남아있다고 하셨어요. 역시 또 철호님, 만인당 사진 올려주셨고요. 이게 누구십니까? 윙스님, 눈밭에서 꼬마랑 같이 찍은 사진 올려주셨어요. 신상 털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이게 따님이신가? 윙스님, 따님인가요? 따님 같기도 하고,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많은 분들이 올려주셨고, 또, 캣23님, 네, 올림픽 소감 올려주셨습니다. 사평역님, 맹철호님은 소치 메달 순위 올려주셨고요.
헬레나님, 노래 들으니까 감동 더해집니다 하셨어요. 또 이상화 선수 자세한 정보 올려주셨고요. 동명천재 단주님, 사평영님은 오늘 일어나자마자 메밀차를 마시고 계시다고요. 맹경수님의 목소리의 비결이 방송 전 메밀차 한 잔에 있다고 하셔서요. 저 여러 가지 다 마십니다. 그리고 치우지아님께서도 재밌는 글 올려주셨어요. 내일이 아니죠. 모레죠. 2월 14일은 성 발렌티노 축일로 마일의 처녀총각이 평소의 호감을 표현하고 어울리던 로마의 축제죠. 또 80년대부터 여자가 남자에게 초콜릿을 주며 애정을 표현하는 날이기도 하지만 또한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고 여순 감독에서 사형당한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오늘을 있게 해준 애국지사의 고마움도 기리고 청춘도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하셨어요. 그렇죠. 우리 삶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색깔이 겹쳐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 주셨어요. 파란집 박씨, 유신시대 느낌 아니까님, 여기까지가 닉네임이신데, 네, 문희정의 아침 방송 이후 처음으로 글 올립니다 하셨어요. 그래요. 우리 시간 끝나고 문희정 씨가 이제 PD로 들어오시는데, 제가 전해드릴게요. 문희정 씨에 대한 사랑 때문에 이제야 겨우 오셨다는 의리 전해드릴게요.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여러분 글 반갑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고요. 네, 수요일 인생 상담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날 때 이야기 CIP 개발센터 본부장이신 김번영 선생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생 상담하면은 굉장히 고전적인 말이면서도 어느 시대에도 다 적용되는 그런 어휘인 것 같아요. 인생 상담하면은 왠지 정말 참 오래된 옷 같은데 버릴 수 없는 옷? 그런가요? 네. 근데 그 말이 굉장히 저에게 부담이 되네요. 지금 선생님 앞에서 네. 제가 인생 상담, 인생을 빼면 네. 좀 말은 조금 그래도 덜 부담스러운데 네, 인생을 네. 붙이면 네. 굉장히 부끄러워지고 민망하고 불편하네요. 아이고, 선생님 제가 나이를 좀 더 먹은 것밖에 더 있나요? 이제까지 그렇게 생각을 했죠. 저희 네. 같은 전문가가, 저희 맨 처음에 이거 할 때도 마찬가지로, 네. 전문가가 상담을 한다, 이제 그렇게 자꾸 우리가 영역을 만들어 놓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네.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우리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 네. 얘기인데 네. 제가 이런 경험을 했어요. 옛날에 박지성 선수 네네. 인터뷰한 걸 듣고 깜짝 놀랐어요. 왜요? 죄송합니다. 솔직히 이제 저희 또래는 네. 이렇게 운동을 하거나 악기를 하거나 이러면 조금 공부나 지식적으로 이제 가방끈이라고 그러죠. 그런 면에서 이렇게 좀 처진 사람 이런 네, 네.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었어요. 또 부모님들도 미대나 음대 가겠다 그러면은 정말 이 수건으로 머리 싸매고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예. 네. 그때는 예술대 이런 데는 막 굉장히 무시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이면에는 뭐냐면 네. 그런 사람들은 머리에 든 게 없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살기 힘들다. 네. 네. 그런데 박지성 선수 저도 이제 그런 편견을 갖고 있었고요. 네. 근데 박지성 선수 딱 인터뷰 보면서 이야 저런 생각을 하는구나 하고 굉장히 놀랐어요. 그래서 네. 사람은 어디서든지 자기 길을 성실히 가는 사람들에게는 네. 뭔가 있구나. 네. 그때 제 편견을 깨는 계기가 됐어요. 네. 그 얘기를 지금 우리 논의대로 한다면 선생님이 여기까지 이렇게 꾸려오신 그 삶 자체가 저희들에겐 교과서고 소설이거든요. 아니 그렇게 특별화시키지 마시고요.
그냥. 아까 저한테는 특별화시켰잖아요. 저는 인생 상담이라면서요. 왜 저한테는 짐을 주시고 선생님은 빠지시려고. 자유로워지고 싶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선생님 공부하셨잖아요. 박사학위 따셨잖아요. 그거야 할 일이 없어가지고. 공부가 뭔지 아십니까? 허가낸 논팽이에요. 예, 허가낸 논팽이. 그런데, 어차피 전공이 그렇게 되셨고, 네. 또 이 사람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다 하고 네. 이렇게 규정 지어졌으니까, 네. 어차피 힘든 사람들을 많이 만나셨잖아요. 그렇죠. 그죠? 예. 그러니까, 그런 상담하셨던 예를 가지고 우리 방송을 듣는 우리들에게 이런 식의 어려움도 이렇게 풀어가면 조금 가벼워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올 줄 알았는데 일단 상담은 이제까지의 네. 상담은 그렇게 선생님 말씀대로 누구 해결책을 주거나 가르치거나 이런 게 돕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누가 누구를 도울 수 있고 누가 누구를 가르칠 수 있고 해결책을 제시하고 치유할 수 있느냐 없다. 없다. 그걸 이제 전제로 두고 사례는 얘기할 수 있어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떻게 좀 상징적으로 얘기하면 고슴도치형. 고슴도치 옛날에 이제 이런 우화가 있어요. 어떤 그 산에서 호랑이 목사님이 부흥회를 했대요. 산에서? 예, 산에서 이제 호랑이 목사님이 부흥을 해요. 막 여러분. 우리 동물들은 모두를 사랑해야 됩니다. 막 그래서 서로 안아주고 이랬단 거죠. 이게 이제 고슴도치가 거기에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나도 이제 앞으로 사랑을 실천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아침에 딱 일어나서 아침에 이제 산책하면서 보는 토끼도 끌어안아주고 그리고 보는 사슴도 끌어안아주고 글쎄 말이에요. 자기가 열심히 사랑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자기 몸에 피가 묻어 있고 그 동물들은 다 쓰러져 있는 거예요. 요런 고슴도치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동물들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고슴도치한테 근처를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겨울 너무 혼자 있으니까 추운 거예요. 그러니까 춥다 그러니까 안쓰럽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또 동물들이 이제 신방을 갖겠죠. 가면 또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고슴도치형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혼자 살면 그래도 괜찮은데 부부가 살면 그 참 어떻게 해야 되죠? 정말 이걸? 껴안을까 말까. 그렇죠. 껴안으면 아프고 놔두면 춥다 그러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중에 한 가지를 택하겠죠. 아프지만 껴안는 사람들이 있겠고. 성자가 되라. 그냥 안 아프고 떨어져 있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안 아프고 떨어진. 근데 더 안쓰럽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둘 다 힘들어요. 근데 어떤 걸 선택하느냐. 선택. 그 기준을 뭘로 삼는 게 좋을까요? 상대를 얼만큼 원하고 있는가? 상대를 얼만큼 원하고 있는가. 그럴 수 있겠네요. 근데 고슴도치는 항상 상대를 원해요. 그러면 같은 고슴도치를 만나서 서로 찌르고 아프고. 그럴 수 있죠. 예. 그럴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엉뚱하게 또 그런 데는 또 살긴 살아요. 근데 제가 본 케이스에서는 뭐가 있냐면 저 가정은 어떻게 저러고도 산다. 이래 보면 그런 경우 있죠. 있어요. 근데 보면 거기 안에 핵심적인 운명 공동체인 뭐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그래도 경제적인 뭐는 있다. 그렇죠. 그럴 수 있죠. 혹은 그래도 그 외에 그러니까 3일은 싸워도 하루는 진하게 좋아하는 그런 케이스 있어요. 정말 할 말이 없어지네. 제 후배거든요. 제 후배인데 죄송합니다만 목사예요. 그것도 작은 교회 목사예요. 시골 교회. 부부가 싸움만 하면 온 교인들만이 아니라 동네방네가 다 알 정도예요. 그런데도 붙어 살더라고요. 이게. 너 어떻게 붙어 사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형 그래도
가끔은 좋아. 근데 죄송합니다. 이게 방송에 이게 적당하면 흔히 말하는 그 성적 네. 이런 거는 너무 서로 잘 맞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부모님이 네. 딸처럼 품어주세요. 그러니까 뭔가 그 생활을 영위하게 가는 그렇죠. 뭔가 이유는 있는 거군요. 예, 그래서 네. 내가 걔한테 물어봤어요. 우리 후배한테. 너는 왜 사니? 형, 나 목사야. 이 사람 없으면 나 목회 못하잖아. 놀랬어요. 그러니까 생활의 동반자도 되는 거죠. 그렇죠. 자기 전체적인 일에 네. 핵심적인 사람인 거예요. 어쩔 수 없지만 그 가운데서 뭔가는 얻는 것도 있는 거죠. 뭐 이해됩니다. 예. 네. 그러면은 그 보통의 관계에서 피 흘리는 관계다. 아니면은 일방적으로 피 흘리는 관계다. 아니면 내가 일방적으로 저 사람을 공격하는 관계다. 이런 왜 느낌이 들 때 억울하고 있죠. 정말 이렇게 안 살고 싶다.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대전제는 서로 엮여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정말 이거보다는 좀 낫게 살고 싶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이 있죠. 되죠. 있죠. 네.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두 전제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네. 개찐 도찐이다. 예. 이 사람하고 살아봤던 저 사람은 특별하게 특별히 다른 거 경우 그렇게 많지 않더라.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하는 게 있잖아요. 네. 저는 이제 그 부분에서 이런 거 이게 이제 굉장히 위험한 제 얘기에 국한합니다. 네. 왜 결혼 제도가 이렇게 꼭 존재해야 되나? 사회적으로 어떤 질서 그런 과연 결혼 제도가 질서를 유지해 주는 것인가 아니면 배타적인 영역을 주장하는 것인가? 뭐 그거하고 어느 정도 겹쳐 있는 부분이겠죠. 예, 쉽게 말하면 그러죠. 죄송합니다. 막말하겠습니다. 네. 너의 성기는 나만이 사용하는 배타적 권리야. 네. 이런 거. 왜 네 번 돈으로 저 사람을 도와야 돼. 이런 그 배타적인 영역을 만들어 놓은 게 결혼이다. 결혼 제도다. 네,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실제로 이게 문화인류학적으로 보면 네. 사실 이렇게 우리처럼 일부일처제가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많은 인종이 선호하는 게 아니에요. 소크라테스 때부터 그 플라톤의 국가론도 보면 사유재산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부일처제를 시작한 거라고 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낭만주의 문학 그러니까 18, 19세기 보면 사랑의 그 골인점, 사랑의 결실, 열매를 결혼제도로 이렇게 바꿔놓은 형태거든요. 네. 그 안에는 뭐가 이제 사랑이라는 걸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면 사랑이 뭐냐는 거죠. 내가 그 사람한테 헌신하고 싶고 그 사람에게 헌신을 받고 싶고 뭐 그런 거 아닌가요? 그건 주고받는 관계네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 실제 말하면 다시 말하면 네가 필요한 거 나한테 주고 너의 필요한 거 내가 채워주고 이 얘기 아닙니까? 뭐 그게 사랑. 그렇게 조금 좀 거칠게 표현할 수도 있죠. 예. 네. 그 정확히 표현하면 필요거든요. 네. 정확히 우리가 사랑이 제가 제 안 사람이 그 백어그를 좋아한다 해서 백어그를 하면 나도 귀찮아. 나 지금 일해야 돼 이런단 말이죠. 네. 남들이 이거 사랑이라는데? 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좋아해요. 아하. 그 사람이 이제 불편할 때 좋아했어. 전철 타고 오다, 저 여자가 참 아파하고 힘들어하구나. 내가 상담사니까 사랑해줘야지. 백어그 했다. 나 맞아 죽어요. 그렇겠죠. 맞아. 아니, 그게 사랑이라며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 따라 상대에 따라 다른 거겠죠, 표현은? 그렇죠. 상황에 따라 상대에 따라 표현. 네. 다시 말해 내가 원하는 표현. 네. 원하는 표현이라는 건 필요잖아요. 그렇죠. 필요죠. 네. 근데 이 필요가 가고 왔을 때는 자기네들이 사랑한다 하고 서로 좋아하고 문제를 안 삼는데 네. 필요가 어디선가 자꾸 막혀요. 네, 네. 그러면 이제 피해의식을 느끼죠. 네. 그러면 건강치 않은 사람들 가정 보면은 다 피해자만 있어요. 피해자만. 그렇죠. 가해자가 없어요. 그 가해자는 자기가 가해했다고 생각 안 하죠. 예. 네. 가해자가 없어요. 그리고 다 네. 내가 나만 준 것 같아. 네. 예. 받은 건 없어. 그러면 여기서 음악 한 곡 듣고 실제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무섭다. 네. 칸님, 이상화 선수가 가장 힘든 상대인 이상화를 꺾고 우승했습니다. 아주 음미해 볼 만한 말씀을 하셨어요. 뾱뾱이님, 귀여우세요 하셨는데 이건 김번영 선생님한테 드린 얘기 같아요. 중령공치생님, 전영관 쌤과 목소리 비슷해요 하셨습니다. 네. 한번 이따 소감 여쭤볼게요. 송알님, 또 하나의 약속 영화를 봤는데, 꽃다운 나이 억울하게 죽은 황유미 양을 보며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뾰루퉁님, 이 시간 출첵 처음 인사드립니다 하셨어요. 오늘 처음 오시는 분이 몇 분 계시네요. 로니 출첵합니다. 울릉도 포항 쪽 눈 때문에 택배가 안 돼서 걱정입니다 하셨어요. 미국에 계신 조합원님과 통화했는데 고국 문제가 심각한데 왜 조합원이 증가하지 않는가 걱정하시고 있습니다. 짠몽님, 네, 저는 음악과 커피를, 맹아나운서님은 커피 따를 여유가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가끔, 네, 음악 나갈 때. 중령공시생님, 토요일 수원 지역 총회 자세한 것 올려주셨습니다. 수원시 8달구 우만동 송림빌딩 1층 아라리오에서 이번 토요일 저녁 6시에 있습니다. 회비 2만 원이고요. 연락번호 031-215-0081번입니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 TV. 네, 벚꽃길 사랑님, 두 분 얘기 재밌어요 하셨어요. 좀 어렵지 않을까 저희가 걱정하면서 이야기 나눴어요. 소나기 님이 또 이런 글 올려주셨는데요. 꼭 부부라고 껴안아야 할까요? 고슴도치 기준으로. 여기에 대한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아유, 뭐 꼭이란 거 없겠죠. 네, 된다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셨고요. 디오님, 날토님 오셨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 얘기 하셨잖아요. 어디 꼭 가해자는 없고 네. 모두가 피해자라고 생각한다. 그거는 아마 가정에서나 우리가 속해 있는 직장에서나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 자기 좀 어떤 인격적인 부분이 있죠. 네. 예, 제가 상담사여서 네. 그래요 이러지. 사실 저도 이렇게 상담할 때 보면 아이고 네가 그래서 상담 받는다 이러고 나오겠다 할 정도로 참 난감한 사람들 많이 있어요. 있기는. 그러면은 우리가 실제 예를 한번 들어보면 어떨까요? 아까 그 후배 얘기를 좀 더 하지요. 네. 얘가 이제 어떻게 그렇게 계속 사나. 이리 보니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둘이 이제 부부합은 너무 좋은 거예요. 네, 네. 그럼 이제 둘 다 뭐가 이제 장난기가 굉장히 심한 친구들이에요. 장난할 때는 너무너무 재밌게 잘 지내는 거예요. 네, 네. 싸움만 하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네. 다행히 이 친구가 하는 일이 많아요. 자기가 하는 일이 많고 그 하는 일을 굉장히 좋아하고 그리고 막 어떻게 그 사람한테 이렇게 부대껴 가지고 자기 이 삶의 기쁨을 누리는 애가 아니라 그러니까 다른 일들을 많이 하면서 일부러 자기의 삶의 일부로 이제 관계에서도 즐김을 얻는 이런 스타일이에요. 네. 반면에 이제 여자는 뭐냐면 조금 더
굉장히 치대는 스타일이에요. 이렇게 자기 남편이 이렇게 자고 있는데, 이렇게 보고 자고 있는 거 보면, 어머, 저렇게 멋진 사람이 내 남편이다 싶으면 막 가슴이 벌렁벌렁한데요. 예. 참 사랑이 많은 분이시죠. 예,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누가 조금만 뭐래도 굉장히 곡해해서 듣고, 화내고, 이제 그러면 이제 남편을 이제 잡아뜯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도 많고 잘 삐지기도 하고. 네. 그러면 그런 부조화에 대해서 정말 이것이 예를 들어서 우리 생활 속에서 정말 이혼말까지 거론되는 그런 정도까지 어렵습니까? 거기는 많이 그랬죠. 네. 많이 그랬고 네. 서로 이제 손찌검까지 하고 그것도 서로. 네, 서로. 예. 제가 아는 후배 그 친구는 네. 굉장히 사람이 소심하고 아주 순한 사람인데도 손찌검을 했다고 들었고, 네. 여자분도 이제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그런 상황의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말씀 이제 나올 줄 알았어요. 제가 이제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네. 제 이제 친구가, 네. 제 아는 젊은 하나가 자기 애인을 사귀었어요. 한 3개월 됐대요. 네. 사귄 지. 네. 근데 이 애인이 마음을 주지도 않고, 왜 마음을 안 주냐 그랬더니 전에 사귀던 남자친구 아직 마음에서 안 접었대요. 그래서 마음을 못 준대요. 네. 그러면서 저보러 물어요. 네. 그러면 얘는 무슨 심보로 나를 만나는지 모르겠다. 네. 선생님 왜 그런 것 같으세요? 이 여자가 왜 마음도 안 주면서 이 남자애를 만나는 것 같으세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왜 하루에 영양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게 필요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럴까요? 네. 굉장히 좋은 거를 배웠는데요. 저는 이제 그 친구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는 왜 그런 줄 아니? 그랬더니 몰라요. 그러면 너는 물어봤니? 그랬더니 아니요. 야, 너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아냐? 내가 만나나 봤으면 억울하진 않다. 제가 어떻게 그런 사람한테 얘기한다 몰라요. 네. 모르고 단지 네. 같이 만났을 때 얘기하다 보면 뭔가 실마리가 나오겠지. 이제 그 하나고요.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자기의 하는 일 때문에 정말 헤어지고 싶어도 또 아이 때문에도 못 헤어진다 이런 마음을 그렇죠. 항상 갖고 있었어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러고 살죠. 예. 네. 그랬는데 어떤 계기가 몇 번 있던 거예요. 네. 이 여자 자기 부인을 다시 보거나 뭐 측은하게 보거나 아니면 그래도 이 여자구나 이런 계기가 몇 번이 왔나 봐요. 더하기 이 친구는 또 신앙이 또 이제 도움을 줬던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삶의 사고는 다 이런 자기 그들만의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이것이 해결책이다 방법이다 말은 못하겠어요.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그 계기가 그 부부에게만 주어졌을까 아니면은 다른 상황의 그렇죠. 부부에게도 다 있는데 다 있죠. 모르는 모르죠. 것일까? 모르고 퉁치고 지나가고 사소하게 여기고 어떤 사람들은 그 계기를 자기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항상 잘 활용하는 사람이 있고. 근데 그 계기가 그 부부에게 있어서는 실제로 뭐였어요? 첫째는 이제 아이들, 이 남자가 아이를 볼 때 아이가 삐딱선을 타는 거예요. 아이가 막 부산해지고. 그때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좀 관계를 개선해야 되겠다. 두 번째는 그래도 그 여자분이 고마웠던 것은 정신 상담을 보낸 거예요. 근데 이제 저하고는 다르지만 정신 상담을 보냈는데 거기를 한 2년을 그렇게 열심히 다녔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상담하신 분이 굉장히 연로하시고 아버지 같은 분인데 굉장히 따뜻하게 품으신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큰 도움이 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요. 근데 또 모르겠어요. 이렇게 남의 인생, 내 인생을 다 알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말
계기가 있다고 정말 행복한 소리 하네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계시겠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서로의 목표가 그래도 우리 좀 추스리고 살아보자. 이 목표가 같으면은 그래도 좀 더 쉽게 되죠. 눈에 띄는 거죠. 예, 네. 그렇죠. 그렇게 되면 계기를 좀 더 활용하거나 아니면 억지로 계기를 만들죠. 네. 근데 너무 오래 놔두면 네. 이제 얼어버렸어요. 네, 네. 그래가지고 이 강을 걷는 경우가 있죠. 네. 그런 경우는 뭐 그냥 자유롭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제 입장에서는. 아주 시니컬한 글이 올라왔는데요. 꼴통 IT님. 사랑은 거지 같은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산다고 착각하게 하기 위한 신이 주신 향정신적 의약품이다. 푸앗. 네. 어떨 때는 정말 왜 좋게 얘기하는 사람을 보면 어떨 때는 숨이 턱 막힐 때가 있는데요. 가끔가다 이런 글이나 이런 말을 하시는 분 보면 정말 이분 글처럼 푸앗하고 웃음이 터지면서 새로운 또 방향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요. 계기를 잡자. 근데 제가 지금 사실 그냥 우연히 생각한 거지만 목표가 서로 같다면 이 계기가 정말 눈에 잘 띄는데 어떻게든지 서로 판을 깰 생각이 공통적으로 있다면 참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밀어내기 하려고. 네. 근데 이제 좀 맞춤형을 생각하시면 그러니까 이건 부부가 아니고 삶 자체를 맞춤형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 맞춤형이. 예. 그러니까 제가 이런 팀 버튼 영화 감독 있잖아요. 네네. 고스트만마나 뭐 가위손 이런 거. 네네네. 그분이 어디서 사냐면 자기 집 앞집에서 산대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예, 자기 집 앞집, 그러니까 자기 가족들 사는 집 앞집에 네. 산대요. 네. 예. 그리고 예. 그 율리시스를 쓴 작가 네. 제임스 조이스 있잖아요. 네네네. 제임스 조이스는 죽기 바로 전에 부부 혼인 서약, 혼인 신고서를 올렸대요. 네네네. 죽기 바로 전에. 네. 그리고 제가 우리 남아공에서 있을 때 제 옆집 할머니 할아버지는 한 30년 동안을 네. 동거하세요. 네. 그리고 저희 집까지 오셨는데도 네. 너 어저께 전화세 얼마 썼냐? 서로 돈 가르고 있어요. 밤마다. 그러니까 부부가 아니라 동거인끼리. 근데 부부예요. 네네네. 네, 그리고 차는 네 거 썼으니까 기름값 얼마를. 네. 이거를 밤마다 우리 집에서 네. 여행 갔다 오고 나시면 네. 가름하고 계세요. 근데 굉장히 행복하게 잘 살고 서로를 굉장히 애타해 하거든요. 네네. 근데 이런 예외적인 것들 네. 속에서도 자기만의 네네. 방식과 삶이 있어요. 네. 이제 좀 그렇게 좀 넘어갔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그렇게 예술적인 삶을 살기에는 우리가 너무 속된 것 같아요. 근데 오늘 한편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 판을 깰 것인가. 그래도 정말 어떻게 정말 손봐가면서 부족한 부분을 이렇게 안쓰럽게 생각하면서 살 것인가. 결론은 그거네요. 자기 선택이죠. 네. 그래요. 다음 주에도 선생님이 이렇게, 다른 이의 삶, 또 우리의 삶 보면서 우리 살아가는 이야기를 좀, 편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난감해라.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